은배모 관련해서 첫 이적 소식, 맨유가 관심 있다, 은배모 측과 접촉했다, 이런 이적설이 뜬 지 벌써 42일째입니다. 은배모 이적사가 42일 차에 접어들었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트위터 보고 은배모 관련 소식 찾아보는 게 현타가 오는 지경까지 현재 이르렀습니다. 끝해가지고. 근데 일단 그나마 은배모 관련 최근 소식들, 디 애슬레틱 데이비드 온스테인발 소식이고요. 맨유와 브랜드포드 간 은배모의 이적료 평가에 대한 간극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합니다. 상당하대요. 온스테인발 소식이고요. 현재 이적료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상당하다고 한 것 같은데, 이적료가 엄청 많이 차이 난다기보다 브랜드포드도 6,500만 파운드가 넘는 가격을 고수하고 있고, 맨유도 기존 2차 상향 비드에서 더 금액을 올려서 오퍼할 의향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간극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하는 것 같고, 또 온스테인발 소식뿐만 아니라 BBC의 사이먼 스톤, 맨유가 은배모 영입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노력 중이라고 하면 현재 은배모 2차 상향 비드가 5,500만 파운드 플러스 750만 파운드였잖아요. 근데 브랜트포드 측이 원하는 이적료는 6,500만 파운드. 일단 현재는 이렇죠. 근데 맨유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은배모 영입 위해도 노력 중이라는 말을 쓰려면 3차 상향 비드로 이거 금액 다 맞춰달라는 말은 안 하겠어. 근데 예를 들면 푸냐급의 금액 6,250만 파운드 이 정도로 그냥 일시불로 지르던가, 아니면 뭐 6,000만 파운드 플러스 애드온 250만 파운드 이렇게 지르던가, 아니면 5,500만 파운드 플러스 1,000만 파운드 이렇게 지르던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6,000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 이렇게 지르던가. 해당 상향 비드가 이렇게 6,500만 파운드 일시불로 받길 원하는 브랜드포드 이적료보다는 낮은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상향 비드를 공식 오퍼하는 게, 그게 맨유가 은배모 영입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지금 2주 전에 이거 두 번째 비드 딸깍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무슨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냥 배째고 우리 모르겠다, 우리 이거 비드 2차 비드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노력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브랜드포드가 팔겠냐고. 어차피 영입하려면 상향 비드 조금이라도 올려서 해당 이적료에 한 10억이라도 더 올려서 그 정도로라도 상향 오퍼를 해야 브랜드포드에서 답변이 오든 뭘 하든 뭔가 답안이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런 상향 비드가 현재 전혀 없는, 2주 동안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맨유가 뭐 은배모 영입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이 크게 와닿진 않는 것 같고, 일단 맨유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화요일 미국 투어가 원래 프리시즌 첫 경기는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리즈와 붙는 거고요. 이게 이번 주 토요일인데 해당 경기 이후에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의 프리시즌을 진행하는데, 해당 소식에서는 이번 주 주말에 열리는 리즈와의 경기까지는 솔직히 영입 못할 것 같지만 미국 투어 화요일에 이제 가는데, 프리시즌 하러 미국 가기 전에 그러면 한 일주일 남았는데 그 안에 은배모 영입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곤 하죠. 이런 거 봤을 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이런 맨유의 은배모 영입 노력이 전혀 없는 현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온스테인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은배모 맨유 관련해서 뭔가 빡세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조금은 회의적으로 봐야 되는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 찍게 되었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아직까지도 7월 15일 현재 시점 기준까지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은배모가 맨유에 올 확률이 정배긴 합니다. 엄청 높다고는 솔직히 이제 와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맨유로 오는 게 정배긴 해요. 근데 그만큼 거의 은배모 이적 사과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딜이 빠그러질 가능성도 꽤 높아졌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영상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은배모 포기해도 되는 이유 가장 큰 건 이겁니다. 가장 큰 건 사실 은배모 포지션이 가장 급한 포지션은 아닙니다. 은배모 포지션이 생각보다 막 엄청 급한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진짜 제일 급하다 할 만한 포지션이 스트라이커랑 3선입니다. 이 두 가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스쿼드 한번 보자면 이것만 보셔도 알 수 있다시피 우측 2선은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디알로가 그냥 여기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브루노가 2선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마운트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지르크지도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벌써 제가 말씀드린 것만 우측 2선에 4명을 쓸 수 있죠. 은베모 포지션이 가장 급한 게 아닌 게 그게 은베모를 포기해도 되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가 스트라이커 3선 영입으로 더 확실한 보강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스트라이커 어차피 호일룬 팔린다거나 안 쓴다고 치면 한 명 영입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로 스트라이커에 모이스킨 그리고 3선 영입, 예를 들면 뭐 와튼까진 안 바라고 이렇게만 영입돼도 저는 충분히 더 확실한 보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스트라이커랑 3선 얘기 나온 김에 대충 매물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스트라이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에키티케라든지 셰슈코, 오시멘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모이스킨 지금 바이아웃 금액 봤을 때 5천만 유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와킨스는 사실 조금 비싸긴 한데, 와킨스가 유로로 따지자면 6-7천만 유로 이 정도쯤 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렇게 둘 중에 한 명 데려온다고 치면 저는 모이스킨 파긴 합니다. 와킨스 나이도 문제고 주급도 문제고, 와킨스가 왔을 때 뭐 성공 가능성은 좀 더 높을 수 있다만 좀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영입의 타당성 측면에서 봤을 땐 모이스킨이라 보고요. 그리고 모이스킨 막 내려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런 분들 모이스킨 한 경기라도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어. 제가 선수 평가라든지 분석할 때 항상 추천드리는 게, 이 선수 뭐 풋모비든 옵타든 뭐 후스코어드닷컴이든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평점이 그럼 딱 뜨잖아요. 그 평점 중에 평점 엄청 높은 경기랑 공격 포인트 쌓은 경기, 이런 경기 하나, 그리고 평타 정도 쳤던 평점 그런 경기 하나, 그리고 완전 박았던 평점 그런 경기 하나, 이렇게 총 3경기 보시면서 좀 선수에 대해서 체화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모이스킨 봤을 땐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꽤 경쟁력도 있어 보이고, 특히 지금 말씀해주신 게 킹 근데 PL에서 실패했을 때에 비해서 많이 성장함 여쭤보셨는데, 에버튼에선 진짜 공입장 그 자체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바스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벌크업 통해가지고 몸싸움이 아예 막 좋아졌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이 선수가 그래도 막 타겟형 스트라이커 성향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진 모르겠는데 밸런스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직선적인 움직임 가져갈 때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수비랑 컨택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밀고 들어가는 그 힘, 그런 밸런스가 되게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 피렌체에서 뭐 어느 정도 스탯이랑도 많이 기록하면서 본인의 포텐을 보여주기도 했고, PL에서의 모이스킨, 에버튼에서의 모이스킨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진짜 완전 다른 선수입니다. 뭐 그런 건 알겠어. 어차피 세리에산이다 보니까 또 제2의 호일룬 되는 거 아니냐, 세리에산 공격수 이제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납득이 되는데, 아니 모이스킨 병신 아니냐, 이 새끼 어차피 그냥 바스 아니냐, PL에서 실패한 공격수 아니냐, 약간 이런 거는 좀 납득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PL에서랑 비교해보면 진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건 진짜 제 사견입니다만, 맨유에서의 첫 시즌 성공 가능성만 보자면 저는 에키티케보다 오히려 보이스킨이 더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전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조건이 2개가 붙었죠. 맨유에서 하나, 그리고 첫 시즌 2개. 예를 들면 리버풀이라든지 아니면 맨시티라든지 아니면 아스날이라든지 이런 팀이면 모르겠어. 이렇게 주변 동료들이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춰진 그런 팀에 에키티케가 들어간 거면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맨유에서잖아요. 맨유면은 주변 동료들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능력, 개인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성공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맨유나 토트넘 같이 지금 시스템 자체가 안 갖춰진 그런 팀에서 봤을 때 에키티케가 적응하기 좀 빡세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 생각도 있고, 또 여기에서 말한 두 번째 조건, 첫 시즌이잖아요. 에키티케 이제 맨유랑 링크도 떴다 보니까 경기를 꽤 봤는데 확실히 포텐은 진짜 확실해요. 뭐 볼플레잉이라든지 기본적인 스킬이라든지, 특히 이제 축구 지능 관련해서도 재능 자체는 확실한 것 같아.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폼만 놓고 봤을 땐 저는 모이스킨을 더 고평가하기도 하고, 에키티케 경기 계속 보면서 저는 살짝 맨유에서 지난 시즌 픽픽 쓰러지던 호일룬이 뭔가 생각나던데? 물론 당연히 에키티케가 훨씬 더 고평가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 하지만 어렴풋이 그런 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일룬도 봐봐, 맨유같이 시스템 아예 망가진 팀 오니까 이렇게 꼬라박은 거지, 호일룬이 예를 들면 리버풀이라든지 아스날이라든지 맨시티 같다? 전 이 정도로 망하진 않았을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당연히. 뭐 어쨌건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모이스킨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적료만 봐도 에키티케 뭐 8천만 유로 1억 유로 부르는데 모이스킨은 바이아웃이 5천만 유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이스킨이 오히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근데 사실 잭슨 같은 스트라이커 있잖아요. 만약에 잭슨이 유로로 따져봤을 때 한 5천만 유로 이 정도 가격의 시장에 나온다 치면 저는 그래도 눈독 들일 만한 카드라 생각해요. 이게 밈화가 너무 많이 돼 있어. 아니 총 맞고 싶으면 아니라 진짜로 5천만 유로 정도면 충분히 그래도 눈독 들일 만해요. 이게 유로예요, 유로 여러분. 파운드가 아니라. 아니 지금 너무 물음표 갈고리 살인마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시장에 나온다면 제 말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카드라는 거지. 애초에 이 정도로 시장에 나올 리도 없어요. 잭슨이 어느 정도 괜찮은 오퍼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안 판다, 이런 스탠스도 첼시에게 있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는 안 나올 거지만 만약에 이 정도 가격 나온다면 전 충분히 그래도 고려를 해볼 만한 카드라는 겁니다. 잭슨을 왜 이렇게 저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잭슨도 되게 기본기도 탄탄하고, 이 선수 그리고 특히 얘를 써먹으려면 포스트 플레이라든지 이런 거 맡기지 말고 오프 더 볼로 뒷공간 그냥 공간 시스템적으로 많이 발생시키게 해주고 거기에서 연계를 가져가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구조 맨유에서 지금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잭슨이 너무 밈화돼가지고 저평가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카드라 생각하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블라호비치 아니면 팔버트르윈 FA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은 와 진짜 말을 쉽게 이어갈 수가 없는데, 이런 새끼들은 그냥 가능성을 떠나서 오면 좆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어떤 팀이 이거 똥바지 하면서 데려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둘 다 이미 수명 끝난 공격수라 생각하고요. 그나마 칼버트루인보단 블라우비치가 뭐 다른 팀 가서 뭐 성공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성공한다고 쳐. 근데 얘는 주급이 여러분 거의 5, 6억을 맞춰줘야 돼요 최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선 관련해서, 삼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뭐 왓튼이라든지 히울만 이렇게 지금 영입이 빡센 선수들은 뺄게요. 영입이 빡센 선수들 빼자면 그나마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링크는 안 나지만 괜찮다 생각하는 게, 그 제가 에키티키 경기 보면서도 좀 보기도 한 선수기도 한데 탕푸세 라르손이라든지 이 선수 되게 괜찮더라고. 나이도 괜찮고, 아니면 뭐 그리고 또 발레바 브라이튼에서 그래도 예전엔 좀 애매했는데 최근에 또 어느 정도 PL 증명이랑 다 끝마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슈틸러라든지 아니면 로벨라 이런 선수들, 얘네는 제가 막 경기를 제대로 본 건 아니라서 막 완벽하게 잘 알진 못해요. 근데 그래도 찾으면 나온단 말이야. 지금 3선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말씀 많이 하시는 에데르송 이런 선수는 8번이에요 8번. 지금 맨유는 6번로를 사야 합니다. 이거는 제 지난 영상 우측 상단에 이제 뜰 텐데 해당 영상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8번 롤보다는 6번 롤의 선수를 사야 되기 때문에 에데르송은 전 개인적으로 좀 데려왔을 때 굳이 싶은 영입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 그래도 저는 이 정도 매물 들이면 발레바 같은 경우엔 좀 비쌀 수도 있다만 뭐 이런 분데스산 내지 세리에산 정도면 그래도 한 4, 5천만 유로? 한 4천만 유로? 그 정도에는 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특히 라르소는 막 빅클럽 이적 관련해서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인가에 라르소는 막 빅클럽 관련해서 나는 결국엔 이제 상위 레벨 상위 클럽으로 갈 거다 이런 인터뷰도 하고, 다음 시즌 소속팀에 남을 건가요? 이런 질문에도 만약에 이적설 난다면 반박하지 않겠다 막 이런 말 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뭐 이런 영입들 있단 말이야. 또 찾으면 이런 거 보면 만약에 모이스킨 톱에 오고 라르손 3선에 오면 저는 이 정도 라인업만 갖춰줘도 충분히 잘 기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모이스킨이랑 라르손 이름력 봐봐. 로이킨의 후계자 모이스킨, 그 다음에 맨유 임대 레전드 라르손의 후계자 라르손. 이 이름력 봐봐. 이름력 맨유랑 찰떡궁합이야. 근데 뭐 이건 장난이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아까 말한 발레바라든지 이런 선수더라도, 모이스킨 말고 뭐 와킨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더라도 은베모 데려올 가격으로 다른 데 투자하면 오히려 더 고효율을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거잖아. 스쿼드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본다고 치면 저는 그래도 1번 스쿼드도 나쁘진 않다 생각해요. 이건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아. 1번 스쿼드일지 2번 스쿼드일지. 근데 일본도 저는 충분히 대안이 될 만한 그런 스쿼드라 생각해요. 여기에 물론 은베모 이적료보다는 이 두 명 데려오는데 더 가격을 얹어줘야겠지만 그냥 단순 비교로만 했을 때 저는 해당 스쿼드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은베모 포기해도 되는 이유 중에 다음번 이유가 은베모가 신격화 될 만한 매물은 아니긴 합니다.
이게 워딩이 좀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신격화라는 게 이게 은배모를 제가 저평가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하던 이야기가 은배모는 고점이 높은 타입이 아니라 저점이 높은 공격수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어떤 경기하면 막 1.8인분, 2인분 이렇게 하는 공격수가 아니라 그냥 항상 경기하면 1.2인분, 1.3인분, 1.1인분 못해도 막 0.9인분 이런 식으로 하는 공격수가 은배모예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은배모의 실패 확률을 좀 낮게 보는 것도 있고, 은배모가 맨유 오면 웬만하면 잘 기능할 것 같다고 하는 이유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놓쳤을 때, 은배모를 놓쳤을 때 와 좆됐다 이럴 만한 공격수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입생들 과거에 뭐 다른 팀들 예를 보자면 기르츠 최근에, 그리고 카이세도라든지 라이스라든지 이런 확실한 자원들, 이런 얘들은 충분히 전 신격화가 될 만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얘네는 성공할 가능성도 엄청 높을 뿐더러 고점도 확실한 선수들이잖아. 근데 이런 애들에 비해서 은배모는 막 신격화가 돼야 되나?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고점 낮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단점까진 아니고 아쉬운 부분이 1대1 드리블 치는 능력이 높진 않습니다. 아예 못 치는 수준까진 아닌데, 수비가 예를 들면 1명 내지 1.5명 정도가 붙었을 때는 절대 무리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성격에는 본인의 드리블 능력이 완전 높은 편까진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수비수가 1.5명 내지 2명이 붙었을 때 항상 주변 선수들에게 그냥 깔끔하게 내주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굳이 막 아쉬운 점들 뽑자면 오른발이 안 된다, 왼발 의존도가 높다, 또 드리블 좋은 편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측면에 돌입되었을 때 툴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이것도 뭐 드리블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거에 귀결되는 거긴 한데, 측면이라든지 하프 스페이스에서 왼발 역크로스 이거를 되게 많이 시도하긴 합니다. 거의 매크로라고 봐도 될 만큼 왼발 역크로스를 엄청 많이 시도하는데, 이게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생각보다 퀄리티도 엄청 좋고 진짜 날카롭게 가기도 하고, 이게 되게 좋긴 한데, 근데 이것도 결국 이제 맨유에 와서 이런 툴이 읽히게 된다면 그러면 또 리스크가 있긴 하죠. 이런 제한적이라는 툴 때문에. 그래도 뭐 단점 말했으니까 장점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돌적인 전진성, 확실히 폭발력이 없진 않아요. 특히 뭐 오프 더블 상황에서 뒷공간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또 괜찮기도 하고, 또 이제 아까 단점할 때 사실 말 안 한 거긴 한데, 사실 이 선수가 왼발 역크로스가 좋은 거에 비해서 슈팅이 빠따가 엄청 좋은 편 아니더라고. 킥력에 대한 기복이 좀 있기도 하고, 막 이 선수가 와 빠따 지린다 이런 느낌의 킥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그에 비해 왼발 역크로스가 좋아요. 그렇게 킥력이 별로인 거에 비해서 그 오른쪽에서 하는 왼발 역크로스 되게 좋기도 하고, 뭐 무리하지 않으면서 팀의 안정성? 이것도 근데 사실 드리블을 잘 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뭐 무리를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밸런스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몸싸움이 좋은 거랑 좀 별개 문제긴 한데, 좀 굳이 따지면 엉덩이를 좀 뒤로 빼는 그런 움직임?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엉덩이를 좀 뒤로 빼면서 좀 지능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대 선수하고 컨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스털링이랑 비교하긴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건 상대 선수랑 몸싸움이 붙거나 컨택이 일어나면 좀 하체를 잘 쓰더라고.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점이 높은 거, 기복이 많이 없는 거,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총합해봤을 때 신격화 될 만한 매물은 아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 가격은 딱 그냥 이 정도, 해당 가격까지는 그냥 애드온 안 붙이고 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던 거 있죠. 이것도 제 지난 영상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에 관련된 거 딱 3차 상향비도 할 때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이게 마지노선인 것 같긴 해요. 이 4개 중에 하나. 근데 브랜드포드가 원하는 이적료가 지금 이거 내지 막 7천만 파운드 이렇게도 말하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마지노선이라 생각하는 금액이 6,500만 파운드. 이게 진짜 마지노선이라 생각해요. 딱 지금 브랜드포드가 원하는 이적료죠. 이거 뭐 애드온 없이 뭐 분할이든 뭐든 이렇게 납부하는 게 진짜 마지노선. 이것도 잘 데려왔다까진 말 못하겠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정도에 데려왔다, 아휴 뭐 보드진이 이렇게 데려왔다는데 잘 써봐야지, 이 정도로는 그래도 넘길 수 있을 것 같은 이적료고. 근데 제가 해당 이적료를 지불하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맨유 프리미엄 없애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이적료도 지불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그냥 보드진이 데려왔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아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데려왔다는데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7천만 파운드 이지를 한다? 이거는 그냥 저 진짜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레클리프 아웃, 오마르 베라드 아웃 바로 외칠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원하는 이적료, 제가 원하는 적정가의 이적료는 이 정도로 마지막 오퍼를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진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보드진이 데려온다는데 어떡하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적료는 6,500만 파운드. 전 그래서 6,500만 파운드로 데려올 거면 그냥 포기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스트라이커랑 삼선 이렇게 영입해도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딜 파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질렀는데 6,250만 파운드 질렀는데 6,500만 파운드 계속 고수한다? 전 이때 파토 내고 스트라이커랑 삼선 데려온다면 그래도 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해당 딜도 빠글이 내고 삼선이랑 스트라이커도 못 데려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정신 나간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해당 딜 빠글이 내고 스트라이커랑 삼선 괜찮은 애 데려온다면 전 그래도 납득이 되긴 합니다. 뭐 어쨌건 전 그래서 은베모 이 가격에 영입해도 된다, 이런 분들은 태클 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당연히 선수에 대한 가치평가는 다른 거니까. 근데 제가 막 이 선수를 6,500만 파운드 이렇게 이 정도 가치를 하는 선수라 생각한다 해도, 제가 이거 안 된다 하는 건 맨유 프리미엄 없애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가격을 생각하는 거기도 하고, 은베모 가치평가 이 정도라 생각하시는 분들의 태클 걸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막 제가 지금 은베모를 데려오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상향 오퍼 비드 해보고, 지금 프리시즌 이전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어떻게든 영입해본다 했으니까 3차 비드, 3차 상향 비드 딱 해보고 괜찮은 가격 오퍼는 일단 해보고, 그게 안 된다면 뭐 포기해도 그냥 다른 대안 빠르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아직 이적 시장 한 달 반이나 남았고, 그리고 영입보다도 방출도 엄청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눈을 돌리면서 열심히 한 번 더 이적 시장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베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맨유 올 확률이 정백이긴 해요, 당연히.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맨유 보드진이 그냥 좀 발빠르게 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답답한 맨유 팬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보드진이. 에휴, 버러지 같은 새끼들. 에휴.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